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 시기별로 만들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 아직 학교를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는요, 읽기나 쓰기를 저는 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는 앉는 습관부터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혼자 앉아 있어 이러면 힘들어해요. 미취학 아이들은 엄마 무릎 위에 앉혀도 좋고요. 엄마 옆에 나란히 살을 붙이고 앉아도 좋아요. 앉는 연습부터 시켜주시고요. 1학년, 2학년 때는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3학년, 4학년부터 학교 교과과정 중에 굉장히 다양한 쓰기 수업이 생기고요. 쓰기 숙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는 쓰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5, 6학년 때는 공부하는 습관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들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지도를 하면서 이 단계별로 습관 만들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어서 어떻게 하면 읽기, 쓰기가 공부가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쓰기 전에 공부 습관을 들이기 전에 가장 처음 시작은 읽기입니다. 여러분, 읽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독서법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저를 만난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작가님, 요새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인데 책을 왜 읽어야 돼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책을 왜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냥 읽어. 읽으면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눈치채요. 아, 우리 엄마도 모르는구나. 아, 우리 엄마도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에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이지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문해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해력은 단순히 가나 다라 글을 읽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읽고 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AI에게 다 뺏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 아라이 노리코 교수님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고등학생 AI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수능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그러면 AI 로봇이라면 당연히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AI가 실력을 점점 쌓았는데도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상위 20% 정도 실력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맞춤 문제와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맞춤 문제는 사람으로 치면 암기식 문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암기식 문제는 다 맞췄대요. 그런데 1에다가 3을 더했다가 2를 다시 빼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 즉 문해력이 필요한 문제는 다 틀렸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AI는 문해력이 없다라고 밝혀진 게 사실인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이지성 작가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 8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AI를 만드는, AI를 지배하는 사람과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이렇게 2가지 부류로 나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문해력 1가지만 분명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시대,
영상시대를 살아가지만 문해력을 꼭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독서는 모든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학원보다 독서라고 주장을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고 할 때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걸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은요. 학교에서 받는 공교육 그리고 학원에서 받는 사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서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똑같은 학원을 가더라도 아이들의 성적표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학습이라는 과정을 잘 거친 아이들은 그게 공부로 이어지지만 학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선생님께 배워도 똑같은 학원을 다녀도 아이들의 성적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공부 스타일이다 라는 책에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사교육의 착시 효과라는 실험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아이에게요. 테스트를 했어요. 사교육을 1시간 봤을 때 수능이 몇 프로 올랐는가? 또 혼자 공부를 1시간 했을 때 수능이 몇 프로 오르는가? 테스트를 했더니 이 책에 실려 있는 사례로는 사교육을 1시간 했을 때 수능이 1.5%가 올랐는데 혼자 공부를 1시간 했을 때는 수능이 4.6%가 올랐다는 이런 효과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아서 성적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혼자 공부를 했다면 더 많이 올랐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이것도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들은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스스로 공부하는 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계속 공부 안 하고 놀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분명한 꿈, 분명한 목표를 세운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꿈을 분명히 가지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4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의 두 번째 진로는 뭘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취학, 학교를 가기 전에는 앉는 습관을 여러분 잡아주시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읽기,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는 학교 숙제로서 또 학교 수업 중에 다양한 글쓰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쓰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5학년, 6학년부터 공부 습관을 잡는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이지만 책을 읽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요새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과 기대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많은 거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 물어보면 다다다다 상식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없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 중에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판별해내서 나만의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제가 테스트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보를 창출해내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로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수행평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영화를 하나 보고 오라고 하고요. 시집을 한 권 읽고서 그 시집을 들고 오라고 했대요. 보라고 한 영화가 뭐냐면 시인 동주라고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그 영화이고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를 읽고 와서 수행평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 낭송하시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2번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에 드는 시가 영화 시인 동주에서 어떤 맥락에서 왜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오 라는 게 문제고요. 뒤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면요. 사촌 몽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몽규가 동주에게 같이 고향에 돌아가자고 해요.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의 뒷모습과 함께 자화상이라는 시가 이렇게 낭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몽규를 포커스로 이 시가 낭송이 되냐? 너의 생각을 써라. 여러분, 이게 요즘 아이들의 수행평가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몇 년도에 태어났냐, 몇 년도에 죽었냐, 유명한 대표시가 뭐냐, 자화상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이게 은유법이냐, 직유법이냐 이런 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썼으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미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그 시가 거기서 왜 나왔니? 너의 생각을 써. 이게 요즘 아이들의 수행평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처럼 암기식으로 문제를 해서는 더 이상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시대, 영상 시대이지만 왜 읽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책에는 전체적인 정보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인터넷 정보는 부분적인 정보가 실려 있고요. 책은 저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쓰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요, 익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즉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의 뒤에 숨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이 생산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안다고 착각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의 책이라도 해당 분야 도서를 50권이나 100권을 읽으면 책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50개, 100개 본다고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생기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을 50개, 100개 본다고 책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50권에서 100권을 읽을 수 있다,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책을 읽어야지만 사고가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가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저희 아이에 대한 교육하는 두 가지인데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교육관인데, 사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두 가지 유산이 바로 읽기, 쓰기,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습니다.